네, 중국이 오늘부터 공산당 19기 6중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중요한 결의가 채택될 예정인데요. 자, 이 소식은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네, 베이징입니다. 네. 자, 중국 공산당은 관련한 정치 행사나 회의가 참 많은데 오늘 시작한 19기 6중전회, 이 회의는 어떤 성격의 회의입니까? 네, 중국을 이끌어가는 이 공산당의 권력층 상위 300여 명이 모여서 매년 10월이나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6중전회는 6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이런 뜻인데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 37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공산당 내의 핵심을 말할 때 이른바 당 중앙 이렇게 부르는데 당 중앙의 전체 회의가 바로 중전회, 즉 6중전회입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도 모두 이번 육중전에 참석을 하는데 중국의 대내외 전략을 검토하고 또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데 관영 매체들은 회의 개막 사실만 알리고 자세한 내용이나 화면 이런 것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중요한 결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결의가 이제 공산당의 중앙이 당의 역사를 평가하고 또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역사 결의라는 형태의 문서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신화통신은 오늘 오전 육중전의 개막 소식을 짧게 보도를 하면서 시진핑 총서기가 업무 보고를 했고 또 역사 결의 토론문, 그러니까 초안이 되겠습니다. 초안에 대해서도 중앙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 결의는 지난 1921년 창당 이래 100년 동안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역사 결의가 발표가 될 예정인 겁니다. 첫 번째 역사 결의는 1945년에 나왔는데 이 마오쩌둥의 권력을 확고히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덩샤오핑 집권 시기엔 지난 1981년에 두 번째 역사 결의가 나왔는데 이 역사 결의에서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일부 비판하면서 또 일부 인정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동시에 개혁개방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돌아서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나침판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역사 결의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같은 반열에 올리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집권 10년째가 되는데요. 그리고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전 주석, 그리고 후진타오 전 주석 이런 사람들은 10년 만에 재임을 마치고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연임 의지를 계속 갖고 있고 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3년 전인 지난 2018년에 국가 주석직 3연임 불가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내년 말로 예정된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임기를 연장할 것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내년 당대회 20차 당대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 결의가 채택될 예정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기 집권의 명분 축적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100년 동안 두 번밖에 없었다는 역사 결의. 그렇다면 이번 역사 결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네, 시 주석이 보고를 했다는 이 초안이 아직 밖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대체로 보면 말 그대로 지난 역사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노선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지난 40년 전에 역사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 81년 이후부터의 공산당 주도의 중국 역사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평가한 뒤에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노선이 담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필요성도 언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오는 2049년, 그러니까 1949년에 중국이 건국이 됐고요. 이 신중국이 100년째가 되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 이런 내용의 중국몽의 달성이
하나의 그 장기 집권의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결의 내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걸로 보이는데요. 시 주석은 본인 임기 중에 이미 빈곤을 퇴치했고 중산층 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나온 이 공동부유 또 중국식 민주주의 이런 내용들이 역사결의에 추가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식 자본주의나 서구식 민주주의와 차별화된 중국식의 사회주의 또는 중국식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는 건데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과의 갈등, 미국과의 대립도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강성욱 특파원. 네. 혹시 이번 육중전회에서 중국의 지도부 교체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도부 가운데 이제 최고위층, 총리나 전인대 상무위원장 같은 정치국 상무위원급 7명 이런 쪽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최상위 권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바로 아래 단계 25명의 중앙 정치국원이 있는데 이 정치국원 중에서는 일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력 내부의 경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되는데 지난 2일 터진 이 장가오리 전 부총리의 성폭행 관련 폭로도 이런 배경에서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에 헤이룽장성과 장수성 등의 큰 성의 성급 당서기 7명을 교체했습니다. 당서기는 장관급의 권력자입니다. 최근 2달 사이에 보니까 당서기의 약 3분의 1 정도 9명이 교체가 됐는데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시도될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물갈이나 세대 교체를 위한 인사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